페이스북에서 진행한 라이브 치료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석회와 건염이 있으신 견관절 질환자십니다. 석회 사이즈도 제법 좀 있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치료하시는 거고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오셨을 때 상태와 치료 결과, 비포와 애프터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릴 때 좀 아프고 이쪽으로 돌릴 때 아프고 다 돌아가면 또 좀 되죠. 딱 걸리는 데가 있죠. 자, 팔 쭉 펴시고요. 자, 올려보세요. 옆으로. 지금 아프신 건가요? 네. 예. 올라갈 때 아프죠. 계속 올려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기. 지금 자, 이건 뭐 제가 부연 설명으로 좀 드릴게요. 원본 보시면 상태는 뭐 여러분들 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글라이딩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올릴 때 아프고요. 거의 120도를 넘어가면은 통증이 없어요. 왜? 그때는 충돌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전형적인 임핀지가 석회와 건염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치료 결과 좀 볼게요. 팔 앞으로 올려보십시오. 그렇죠. 내리시고 내릴 때 아픈 거 보시고. 네, 이 부분은 뭐 개선이 좀 됐어요. 옆으로 올리는 거를 좀 보시면 자, 쭉 올려보세요. 쭉 올리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직접 올리세요. 올리세요. 앞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올리세요. 괜찮아. 쭉 올리세요. 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버티면 낫습니다. 석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녹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녹는 과정에서 통증이 나타나죠. 왜? 녹는 과정이 인플라메이션 진행 중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의 입장에서는 이 석회 그 자체가 텐던에 많은 영향을 주나 안 주나 그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수술 유무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아프면서 버티면은 저절로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삶의 질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부분이 통증이고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그 통증 부분을 조절해 주길 원하시는 거지. 이게 환자분이 필요로 하는 니즈가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저희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평가를 해봤을 때 글라이딩이 안 된다는 거는 뭐냐면 모션 이스케이프 현상인데 안 아픈 쪽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모션 이스케이프 상태로 일정 기간,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은 결국 굳어요. 그건 뭐 우리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관절이 굳지 않게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추가로 해야지 됩니다. 안테리어 글라이딩이 좀 잘 안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라이딩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매뉴얼을 좀 실시를 해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깨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동작으로 자가로 움직여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차이인데요. 어떤 선생님은 석회 때문에 자가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많은 환자를 경험해 보면서 느낀 건데 관절이 굳었을 때 훨씬 더 치료하기가 어렵고 기간이 길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는 석회와 건염 그 원인부의 충돌 현상을 덜 일으키게 하면서 자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소위 코칭, 운동요법이 필요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환자가 현재 요구하고 있는 통증 조절 및 글라이딩을 개선해주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자가 운동을 통해서 관절이 굳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지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가 잘 진행이 됐을 때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아프긴 해도 훨씬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프라스케퓰러 너브, 브라키알 플렉수스 파트, C5, 도살 스케퓰러, 엑셀라리 너브 이 부분에 대한 안정화 치료를 제가 먼저 합니다. 제가 언급한 이 부분을 건드리고 나면 통증 조절이 상당히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아울러 현재 인플라메이션이 한참 진행 중인 상태시기 때문에 스웰링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스웰링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 학회 전기신경치료 방법 중에서 ERT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부종 제거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
글라이딩을 위한 매뉴얼을 제가 실시를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현재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글라이딩을 우리가 유도를 하잖아요. 그럼 아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환자가 잠깐이라도 통증을 호소할 겁니다. 그래서 글라이딩을 개선할 수 있는 매뉴얼, 그 매뉴얼을 실시하는 과정에 전기신경치를 함께 병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매뉴얼 실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통증, 그 통증의 부위, 그리고 통증의 정도를 고려해서 그 부분을 미리 전기로 일시적인 블락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 상태로 매뉴얼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은 매뉴얼 할 때 훨씬 통증을 덜 느끼게 되죠. 지금 이 문제는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통증을 덜 느끼게 되면 치료 후 부종이 훨씬 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 회복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통증을 느끼면서 치료를 하느냐, 통증을 안 느끼면서 치료하느냐에서 통증을 덜 느끼면서 치료하는 중요성이 바로 이런 생리학적인 이유에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신경치료를 병행해서 매뉴얼을 하고 이를 통해서 글라이딩을 좀 개선해주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셀프로 견관절을 충돌이 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소위 자가 운동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주면 그냥 매뉴얼 치료하는 것, 그냥 운동 치료하는 거하고는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의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간단히 마무리 좀 할까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현대의학은 최근 100년 정도죠. 그 기간 동안 가히 폭발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시기냐면 현상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사진 결과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PT 선생님들은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에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무증상인데 사진상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병으로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만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PT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치료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공격적이고 직접적으로 캘시피케이션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 수술만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원인부가 되는 석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 가장 중요한 게 통증이고 기능인데요. 이 통증과 기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통증을 조절을 해줄 수 있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만 해준다 그러면은 이 석회화 건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높고 이긴 싸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 지나면 이 환자분은 나이스해지는 거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우리 PT 분야도 좀 공격적으로 환자한테 유리한 측면으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영상 다 보시고 싶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이 피드백 영상 하단에 원본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요. 보다 더 경쟁력 있는 PT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